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죠. 미중 갈등과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 난항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유동성과 낙관론이 시장에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은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 하시면서 트레이더들의 매매 꿀팁들 가득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 그리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김정철, 조용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나와주신 조용호 해설위원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벌써 8강전인데요. 대회 기간 동안 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움직임 속에서 그 8강에 진출하신 트레이더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그 장의 흐름이 어떨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트레이더 분들과 함께 잘 분석하고 의견 나누는 좋은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김정철 해설위원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어제 나스닥 결국 또 더 갔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어제 막 던져놨는데 올라간다고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제 말할 때는 떨어지고 저 방송 끝나니까 올라가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글로벌 그 트레이더 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반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장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오늘은 약간 신고가 갱신 후 차익 실현 약간 그런 소강 상태 보일 것 같고 골드도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오늘 트레이딩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박스권 트레이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동안 상당히 많은 우리 트레이더 분들을 울고 올렸던 은과 구리, 그다음에 골드, 요 시세가 좀 약간 갇힐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오늘 오전까지의 이제 경기 결과는 잠시 후에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제 8강전도 사실 어느덧 이제 중반이에요. 오늘은 좀 어디에 포인트 두고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 8강전에 이제 하신 분들이 오늘 포함하면 오늘 이제 거의 다 절반 정도 갔다고 좀 보고 그러면 이제 이틀 남았거든요. 자, 그럼 답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손익으로 약간 밀린 분들은 오늘 5일 지표 발표를 또 노리는 방법.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이게 이제 투자대라는 부분에 대한 약간 문제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왜 이렇게 트레이딩이 들쑥날쑥하지 이런 수도 있는데 이게 투자대고 1등이 아니면 기억하지 않는 우리 이제 서울팀이 깨끗한 곳인데 깨끗한 곳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1, 2, 3등은 기억할 거예요. 저희는 기억할 건데 일단 그래도 1, 2, 3등 안에 들려면 8강에서 진출을 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 배틀리그에서 올라가야 된다는 부분, 이 부담감 때문에 이 트레이딩을 쥐어짜서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쥐어짜서 할 때 결국 지표를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TV 방송 투자대회가 사실 이렇게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너무 좀 단기간은 아니지만 좀 심지어 이게 한 달짜리고 원래 이제 한 달 반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좀 투자대 기간도 좀 긴 편인데 그 상태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수익금을 계속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압박을 받아가면서 TV에 노출되는 거, 그다음에 내 포지션 뭐 실시간 사이트에서 또 노출되는 거 이런 거 다 신경 쓰면서 트레이딩 했더니 제 컨텐츠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는 그런 분들이 또 지표 발표 내에 쥐어짜서 트레이딩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 재고 발표 때 뭔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표 발표를 이용한 많은 트레이딩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오늘 5일 재고 발표도 있고요. 좀 이렇게 지표를 발표할 때 좀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변동성을 좀 이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음봉양봉 퀴즈부터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스닥 5분봉이고요. 자, 지금 막 봉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40초가량 지났는데요. 지금 10시부터 10시 5분까지 만들어지는 나스닥 5분봉입니다. 양봉으로 끝날 것 같다 예측하시는 분들은 1번 양봉 보내주시고요. 음봉 예측하시는 분들은 2번 음봉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된다는 점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나스닥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좀 고점을 갱신하고 좀 소강 상태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봉의 색깔을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데 일단 지금은 음봉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순간 또 양봉으로 전환이 됐다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김정철 해설위원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일단 뭐 네. 어제는 다 맞췄는데 네. 이제 제가 누적 승패를 보니까 한 20판 8승 한 네. 4패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승률은 높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양봉입니다. 오늘 너무 어려운데요. 양봉입니다. 네. 일단 양봉인 이유는 제가 11,375.25에다가 지지라인 하나 잡아놓은 게 있는데 네.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양봉이 확률적으로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양봉, 음봉 좀 번갈아 가면서 오락가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용호 해설위원 어떻게 보세요? 저도 양봉으로 보는데요. 그 반대로 안 가기로 했습니다. 네, 양봉으로 보는데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분석도 불가하지만 그 상승세로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분봉을 이렇게 좀 봐보니까 네. 음봉 2번 나왔다가 양봉 2번 나왔다가 뭐 그런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쓸데없는 분석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나름의 패턴을 또 음봉 2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양봉 나올 차례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추측이지만 분석을 좀 했습니다. 나름. 그래서 전 양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해설위원 두 분 다 일단 양봉을 예측해 주셨고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1번 양봉, 2번 음봉입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부 끝날 때 모두 다 함께 당첨자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음봉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퀴즈는 여기까지 내드리도록 하고 문자는 4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선물 시장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같이 확인하시죠. 네, 지수 선물 혼조세입니다. 크루드오일 파란불 켜고 있네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네,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03% 강보합입니다. 3,38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26% 내림세입니다. 11,379.50선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입니다. 1.23% 하락세입니다. 42.59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8% 내림세입니다. 1.1936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까지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은 어떤 다양한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코로나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거칠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주목하고 있던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더욱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코로나 부양책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대해 민주당이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들을 위한 합리적인 구제책 제공하는 걸 막고 있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행정명령에 독단적으로 서명한 것에 대해서는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원내대표가 협상장에 앉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실업자들을 도우려고 한 것이다라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서명한 것을 위헌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문우신 장관은 미국 경제를 위한 고육지책이다라고 역공한 것입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은 공화당이 5차 부양책의 규모를 2조 달러까지 늘려야만이 협상에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 사실 첫 번째로 민주당이 제시했던 규모가 2조 달러 규모였고 공화당이 제시한 규모가 1조 달러였기 때문에 이같이 2조 달러로 늘려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같은 언급을 두고서는 사실상 이번 달 안에 협상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확산 추세가 7만 명대에서 4만 명대로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몇만 명대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문제를 좀 타파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업률도 여전히 10%를 넘기는 상태인 만큼 부양책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야가 최근 대선에 우편 투표 문제를 두고 갈등이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8월 중순까지는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미 의회가 아주 답답하게 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웅다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또 어떤 소식 나올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적으로 선출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조 바이든의 정책적인 성향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월가가 주목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조 바이든이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상원 의원에 맞서서 앞으로 주도권을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 바이든이 진보적인 시각을 수렴하면서 좀 중도 포지션을 둔다면 금융시장이 이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을 하는 것보다 조 바이든 대통령 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이 여러 당을 대표해서 선출되는 것과 홀로 선출되는 건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공화당이 여전히 상원을 장악한다면 조 바이든 부통령이 당선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상태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좀 여러 당을 대표해서 통합이 되어야만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전당대회의 마지막 날이죠. 내일 20일 날 대선 후보의 수락 연설을 하고 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불을 놓게 되는 건데요. 과연 어떻게 팽팽하게 긴장감이 연출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그리고 나스닥 역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써내는 등 미 증시가 죽지 않는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CNBC를 비롯한 외신들은 S&P 지수가 짧은 약세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강세장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강세장은 기술주가 리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월 19일부터 아마존은 46%, 애플은 42%, 넷플릭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줬고 애플은 지금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하기 직전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지금 기술주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수혜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 부양책과 코로나 팬데믹이 통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때문에 이렇게 또 증시가 부양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만 있다면 앞으로의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거래 어플이 좀 개발이 되면서 트레이더들이 닷컴 버블 이후 최고로 많이 그리고 가장 빠르게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 국채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좋은 투자처가 이제는 주식시장이다라는 인식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랠리에 한몫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투자자들의 심리가 전반적인 섹터에서 나눠져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채 수익률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경기 변동에 민감한 닥터 코퍼로 불리는 구리 가격이 2년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톤당 6,656달러, 선물 가격으로는 2.9815달러 선에서 좀
구리 가격이 형성이 되면서 2018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에 올랐는데요. 이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와중에 미국 증시까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구리 수요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구리 가격도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67% 상승해서 3.0253달러 선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구리 가격은 좀 어떻게 될지 변동성이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함께 시청하시면서 구리 트레이딩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게임 바로 시작합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대회 룰. 트레이더들은 배틀리그와 누적 스윙 리그 두 개의 리그에 자동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배틀리그 룰. 배틀리그는 24강, 16강, 8강, 4강, 결승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트레이더는 당일 수익금과 수익률을 기준으로 승점을 부여받으며 조별 내 순위에 따라 승점을 차등 지급받게 됩니다. 가장 높은 승점을 부여받은 트레이더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네, 배틀리그 8강전 대진표입니다. 8강전 황금연못, 박노주, 차티스트, 차티미약, 성원소장, 프로핏, 캡틴, 맥스 이렇게 8명의 트레이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8강전 순위 현황 함께 확인하시죠. 1위는 차티스트 트레이더입니다. 주간 수익금 1,770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일 수익금은 520만 원입니다. 2위는 프로핏 트레이더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410만 원의 주간 수익, 당일 수익금은 11,000원입니다. 3위는 박노주 트레이더 126만 원의 주간 수익, 당일 수익은 200만 원입니다. 4위는 성훈수당 트레이더 48만 원의 주간 수익, 당일은 30만 원가량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5위는 맥스 트레이더입니다. 37만 원의 주간 수익, 당일 수익 37만 원입니다. 네, 누적 수익금 순위 확인하시죠. 1위는 박노주 트레이더입니다. 3,100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21%로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 1,370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맥스 트레이더입니다. 406만 원, 4위 캡틴 트레이더 130만 원, 5위 성원수당 트레이더 79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누적 수익률 순위도 함께 확인하시죠. 1위는 박노주 트레이더입니다. 21.13%, 2위는 맥스 트레이더 16.26%, 3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 13.8%, 4위는 캡틴 트레이더 13.01%, 5위는 성원소장 트레이더 1.98%입니다. 네, 금일 수익금 상위 확인하시죠. 1위는 차티스트 트레이더입니다. 당일 수익 522만 원 기록했고요. 2위는 박노주 트레이더 202만 원입니다. 3위는 맥스 트레이더 37만 원, 4위는 프로핏 트레이더 11,000원, 5위는 성원소장 트레이더 30만 원가량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의 MVP는 차티스트 트레이더입니다. 당일 수익금 522만 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MVP를 차지했습니다. 네, 현재 8강전 진행 현황 함께 확인하셨고요.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생 경력 10년의 원샷 진입 황금연못 트레이더입니다. 황금 로봇과 함께 맘껏 수익을 누려라 박노주 트레이더입니다. 투자의 아티스트, 수익 종결자 차티스트 트레이더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그럼 바로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금연못 트레이더부터 만나볼게요. 황금연못 트레이더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금 순위가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 중에 구리에서 약간 손실을 좀 보고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일까요? 어제 트레이딩이 좀 어땠을까요? 구리에서 약간이 아니라 어제 제가 그 도미를 사러 갔다 정어리를 살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 정어리 상한 걸 사가지고 아주 제대로 정말 처했는데 이게 설마 해서 물량을 줄여놨는데도 불구하고 네. 3,000불을 넘는 흐름이나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오늘 잘라냈습니다. 근데 손실이 네네. 정말 너무 크더라고요. 네. 이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서 틀렸다. 이번 대회는 틀렸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 시간이 남아있기는 한데 네.
마음이 상하죠. 일단 그쵸. 사람이 급해질 필요는 없지만 마음이 상하고 여태까지 물론 수익금을 내놨던 거를 이제 까먹은 역할이 좀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뭐 전문가들도 종목을 잘못 들어가서 손절을 안 하면 이런 사태가 생긴다라는 거를 아주 그대로 본보기로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그동안에 이제 황금정보 트레이더를 지켜보면서 굉장히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계셔서 사실 또 응원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뭐 아마도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을 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그래도 아직 또 수익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순위가 조금 밀렸지만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저 같은 이제 황금정보 트레이더님께서 이제 어디로 포커스를 가느냐, 배틀리그를 포커스로 가느냐, 아니면 누적을 포커스로 가느냐에 따라 좀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황금정보 트레이더님의 이제 일평균 수익금을 제가 한 천천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500만 원 이상 수익 확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황금정보 트레이더님이 그냥 지금부터 느긋하게 누적 수익 마지막 날까지 그냥 누적 수익으로 쭉 하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누적 수익금 순위는 역전하는 거는 사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배틀은 만약에 배틀리그에 전부 다 배틀리그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누적 수익도 모두 다 집중하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일 내로 약 1,000만 원씩 수익을 계속 거둬야 되는데 그쵸. 근데 전반적으로 오늘까지 딱 봤는데 전체적으로 이 배틀 8강에 들어오신 분 중에 현재 4분만 딱 수익이거든요. 근데 한 분이 약간 그러니까 두 분이 약수익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살짝 삐끗하면 황금정보 트레이더님께서 예를 들어서 오늘 한 500, 700 정도 수익 내고 700 연타로 3일 수익 내면 이게 또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황금정보 트레이더님이 어디를 포커스를 이제 좀 맞추고 계시는지 그 부분 좀 되게 궁금합니다. 아니 사실 지금 갖고 오늘 올라온 것도 그렇죠. 오늘 아예 구리를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손실이 굉장히 커요. 저거잖아 제가 비중도 20개야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데 우리 어떤 분들은 아유 거봐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전문가들이 또 별 수 없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항상 이렇게 응원을 하는 사람만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응원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대회라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일에 대한 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면 더 실패를 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냥 저 매매하듯이 편안하게 하면 알아서 제 길을 찾아갈 수 있고 하는데 굳이 3일 때문에 무리수를 더 가지고 이게 모의 계좌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본 계좌인데요. 저는 어차피 우리 유한타 계좌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걸 보면은 뭐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한테 좋은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8월 말이죠. 8월 말까지 뭐 그냥 제 페이스대로 어차피 오늘까지 잘 버는 걸 잘라냈으면 그냥 잘라낸 걸로 끝나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징징거리고 연연하면 내일도 못하는 거가 되는데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마음이 상하면은 종목에 대한 거가 안 보이거나 또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죠. 맞습니다. 피해보고 싶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경험해 왔습니다. 다만 좀 부끄럽죠. 화면에 잘하다가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저렇게 큰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부끄러울 뿐이지만 제가 파생을 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뭐 잘려져 나간 거 그냥 내 스타일로 거래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아무튼 불의로 손실이 제가 생각과도 너무 큰 손실이 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구리가 3250을 넘어갑니다. 제가 잘 잘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넘어가기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또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만일에 저는 손실이 있는 것도 잘라냈는데 이게 이제 수익이라는 거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잘라냈는데 만약에 이걸 누군가가 들고 있다면 정말 깡통 차죠. 증권회사는 증거금 부족 현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반대매가 나가거든요. 그런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 우리가 위기라고 얘기죠. 위험한 기회. 이게 해외 선물의 장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지금은 손실이 좀 커서 많은 분들이 뭐 손실이 크네, 정말 무섭네라고 할 수 있지만 늘 우리들한테는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다시 또 잘 해놓으면
다시 땜질을 좀 잘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열심히 남은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구리가 어제 네. 이제 그 LME에서 이제 재고 발표가 나왔는데 2007년 이후에 네. 역대 최저 재고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네, 지표인데 이게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냥 이게 그냥 빌미가 돼서 탄력을 받아서 그냥 탄력을 아주. 받아서 그렇게 된 그런 약간 구리의 특성이지 않나 이게 약간 네. 좀 구리의 특성이라서 좀 그렇게 좀 종목 특성상 상당히 좀 이제 리스크도 좀 있고 또 네. 수익에 대한 그런 폭도 상당히 큰 양쪽 다보다 큰 그런 종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 구리를 손실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네, 우리가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 유로가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네, 네. 가파르고 또 반면에 나머지 골드라든가 실버 같은 경우도 상승이 큰데 최근 어저께 우리 9시까지는 정말 달러 인덱스가 하락이 컸어요. 그래서 많은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지그재그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리가 저렇게 상승을 한다는 것은 어떤 구실을 갖다 붙이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달러 때문에 가는 거다, 중국 경기 때문에 가는 거다. 그렇다면 중국 경기는 지금 오늘은 중국 시장이 마이너스인데 이게 왜 가냐 이렇게도 단서를 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의 상승은 거의 비철금속 종목군들의 그 거대한 자금들이 돌아가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반성의 의미라는 것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고 하는데 돈도 많지도 않으면서 시장에 맞섰던 거가 화근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지금 뭐 어쨌든 그래도 아직은 또 순위권에 누적 같은 경우에는 순위권에 들어와 있고 사실 이 정도의 손실이 나면은 저였다면은 사실 오늘 이 방송을 할 기분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 시간에 저희랑 이렇게 함께 또 해주셔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의 의미를 또 전달을 하도록 하고요. 근데 그리고 그 청룡호 트레이더님이 네. 이제 대회 계좌가 이제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대회 계좌 딱 대응을 채워놓고 하기가 한 좀, 거고 원래 황정호 트레이더님은 본래 계좌가 또 있어요. 그쵸. 그쪽 계좌도 워낙 또 수익이 그동안 컸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이 맞습니다. 정도 트레이딩으로 진행을 하신 분은 아닌데 그쵸. 이게 대회다 보니까 이게 아마 진입 단가나 이런 거 잡는 게 아마 대회에 맞추다 보니까 좀 평소 스타일하고 좀 달랐을 거예요. 네, 저희 때는 네, 그런 맞아요. 부분도 또 분명히 작용하지 아니 않나. 저는 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정수 본부장 해설위원님이 3천만 원을 손실을 나면 뒤집어질 수 있다 얘기해서 화살을 던졌구나. 이게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투자금에 대비해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사람이 좀 자르기가 쉽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투자금에 비해서 지금 아직 그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에서 자르실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냉철함과 네네. 맞먹는 침착함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그 결정을 하셨는데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좀 차분히 쉬었다가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저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리고 싶던 게 그 말씀하시기 전까지 지금 뭐 스케일이나 아니면 매매하시는 거 보니까 충분히 두 개 다 1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차분하게 가시는구나 해서 좀 놀랐어요. 네. 굉장히 차분하신 것 같아요. 좀 사실 기대를?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어제 저는 이제 방송 중에 내내 쉬는 시간에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형님 매매하시면 안 되는데. 그만하시지. 매매하시면 안 되는데. 그만하셔야 되는데. 그러셨죠. 계속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황정호님이 사실 900만 원 이미 수익을 내놨어요. 네네. 이미 수익을 낸 맞아요. 상태였는데 이제 만약 저였으면 저는 껐습니다. 저는 아마 끄고 마이크로로 좀 사다가 그냥 대회에 막 포커스에 맞췄을 텐데 황정호 트레이더님 이제 평상시 이제 매매 스타일대로 좀 하셨던 부분들 그런 분들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전사의 심장을 가지셨네요.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매매입니다. 예. 저는 그런 거 절대 저는 담이 작아가지고 제가 그런 거 절대 못 하거든요. 예. 자, 일단 어제는 뭐 그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럼 오늘 상황은 좀 어떨까요? 뭐 오늘도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걸 보면은 뭐 달러가 다시 또 약간 약세를 보이니까 유로가 하락을 할 듯한 분위기에서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방향성이 막 그게 크게 없습니다. 그 평균적으로 우리가 보통 하락을 한다, 그러니까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은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난주나
뭐 이런 때처럼 연속성이 크지는 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시간에 조금 전에 9시 반에 지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표 이후에 지수는 약세를 보이고 다시 골드, 뭐 실버 이런 쪽은 강세를 보이고 또 그동안에 며칠 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이제 국채가 약세를 보이고 하는 걸 봐서는 뭔가 이렇게 저는 이제 시장이 이렇게 확 달려들 만한 그런 자리는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이 이게 이번에 그러죠. 우리 하이에나가 돼가지고 먹을 걸 막 찾아서 다니면 결국 또 손실을 낳게 되거든요. 네. 또는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어 물리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조절만 좀 잘하면은 충분히 또 그 시간도 잘 이겨나가고 하는데 오늘은 어쨌든 저도 반성을 해야 되고 우리 해설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요. 이렇게 대외 계좌이고 또 뭐 본계좌 있는데 뭐 이렇게 이거 자기 스스로를 위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돈인데 돈을 조금 분산했을 뿐인데 저 돈도 아까운 거고 이 돈도 아까운 거기 때문에 빨리 다시 원위치를 해서 어쨌든 8월 말까지 끝나는 시간에는 저 계좌가 다시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거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가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프로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뭐 크게 이제 1등, 2등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잘 완성을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금방 하시면 근데 3위부터 이렇게 수익금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잠시 후에 황금유무 트레이더는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만나볼 트레이더 또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박노주 트레이더 만나볼까요? 네, 박노주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순위가 역전이 됐어요. 이제 1위로 올라섰는데 어떠세요? 네. 일단 1위가 이제 바뀌어서 일단 1위를 이제 해서 기분은 좋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쭉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대회 시작부터 이제 한글로브 자동 매매 시스템 운영하면서 이제 꾸준함으로 계속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네네. 누적 수익은 이제 차곡차곡 계속 쌓는다는 얘기를 중간중간에 계속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쌓으면서 안정되게 쌓은 결과가 1위로 이어져서 이제 기쁘고, 그리고 이제 장이 이제 어려운 장도 있었고, 쉬운 장도 있었고, 이렇게, 어떤 변동성이 있는 장도 있었고, 없었던 장도 있었는데, 그러한 장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제 불고기 전혀 없이 안정되게 매매했다는 거가 저는 더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불고기 아예 없었어요. 예. 그게 이제 황금로비 시스템이 심리적으로나 거래적으로나 안정되게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는 그게 좀 증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매매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를 않았어요. 예, 장이 쉽든 어렵든 간에 매매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면도 작용을 거의 한 게 없어서 확실히 시스템을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연구를 하고 이제 그 시스템에 저도 이제 의지를 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좀 꾸준함으로 계속 갈 수 있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전혀 부담감은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거래일 수익이다가 결국 깨졌거든요. 깨지긴. 근데 깨졌는데 하루 손실을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셨나요? 잠깐 이제 그걸 이어가야 된다는 게 부담이 있긴 있는데 그쵸. 사실상 중간중간에 손실이 한 번씩 더 나와주는 게 맞아요. 통계상. 네. 근데 그거를 도리어 좀 어거지로 더 좀 이어가지 않았나? 네. 왜냐면 확률상으로 지금 거의 3주 거의 거래일 수로 따지면 거의 20일 정도가 되나요? 20일 안 되겠구나. 근데 그 중간에 분명히 시스템 수익 확률로나 하여튼간 중간중간에 손실을 한 번씩 탁탁 찍고서 가는 게 원래 우리가 상승을 하든 주가가 하락을 하든지 간에 이제 조정 받았다가 가고 수익 그래프도요. 우리가 그 통계를 제가 별의별 걸 다 내봤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재미있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기 수익 그래프가 쭉 이렇게 수익을 계속 내다가 수익 그래프가 또 조정이 와요.
그리고 조정을 한 3분의 1 정도 주고 아니면 4분의 1 정도 주고 또 수익을 쭉 내고 그다음에 또 조정을 주고 예.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안정적인 거래고요. 만약에 자기가 그 조정이 너무 커지면 매매를 며칠 쉬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조정이 거래를 안 하면 옆으로 계단식으로 갑니다. 조정이. 그러면 조정이 그냥 그대로 계단식이 되면 그때부터 2일이나 3일 쉰 다음에 거래를 하면 그게 조정이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통계나 수학 같은 게 조정을 내가 시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금 지난주 16강전기까지였죠. 그때 한 15거래일 연속으로 수익을 또 기록을 했고요. 근데 뭐 방금 말씀하실 때 전혀 이제 매매할 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거래하면서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박노주 트레이더는 멘탈 관리는 좀 어떻게 하세요? 멘탈 관리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원칙주의자거든요. 매매 원칙주의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약간의 프로그램을 몰라도 되고요. 자기가 만약에 종이로 이렇게 적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매 원칙이라는 게 자기 나름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통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거래해야지 생각만 하고 거래하면 원칙을 절대 100% 못 지킵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진입을 어떤 가격에 아니면 어떤 지표에 거래를 한다라는 거를 종이로 무조건 적어야 돼. 1번, 2번, 3번 세세하게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거에 맞게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종이로 적었던 세세한 그것들이 프로그래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명확해야 돼요. 어떤 원칙이든지 명확하게 서술을 할 수 있어야 그걸 가지고 자기가 프로그래밍을 못해도 프로그래머한테 이제 요청을 하면 프로그래머가 그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가장 안정되게 거래를 하는 것이고 그 매매 원칙을 불분명하게 정하는 게 아니라 종이 A4 용지에다가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상세하고 세세한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하나의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용환 해설위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원래 우리 박노주 트레이더님은 지수의 남자잖아요. 네네. 네. 이번 주에 주로 공략하신 종목이 어떤 종목들로 하셨나요? 제가 이번 주에 처음 나와서 물어봅니다. 네. 이번 주는 은하고 골드랑 나스닥.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나스닥 좀 매도. 방금 나스닥 밀리네요. 지금 매도. 역시 스산한 기운이. 박민 대표 연결하면 스산한 기운이 들러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한국로봇 시스템에서 매도 신호가 그 전에 나와서 일단은 청산 신호가 나오고 그다음 또 지금 매도 신호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좀 밀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인 것도 지금 500틱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봉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틱봉이라 하면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시스템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굉장히 빠르게 좀 시장을 반영하는 거는 사실 틱봉이 더 낫거든요. 분봉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시스템에서 지금 한국로봇 시스템 같은 경우는 틱봉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500틱봉으로 좀 더 중기적인 시그널이 나오게끔 하는 거 보는 거는 지금 중장기적인 매도 신호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단기든 지금 300틱이든 500틱이든 간에 단기든 중기든 간에 지금 매도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매도로 지금 어느 정도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뷰 자체도 제가 어저께 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미국 부동산 얘기도 하고 터키 리라와 얘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말씀 많이 드렸는데 좀 장기적인 뷰도 한 번 정도는 그게 큰 대세 하락장에 오지 않더라도 일단은 조정폭이 크게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차트에서도 보면 지금 어저께는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기적으로 봐야 돼서 가장 고점을 논할 수 있는 걸 뭘 봐야 되냐면, 항상 이평선의 이격도를 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월봉의 이격도는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그동안에 15년간 프로그래밍을 하고 주식이든 해외 선물이든 그 공식화해서 프로그램을 다 하고 통계를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항상 10년, 20년간의 차트를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이클이 항상 돌고 돌아요. 사이클은 항상 사이클로 돌고 돌기 때문에 이격도가 항상 벌어지면, 굉장히 크게 벌어지면 항상 이격도를 줄이면서 이평선이 다시금 모이면서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재차 다시 상승을 한다면은 이격도를 또 확대하면서 또 상승을 재차 하는 거고, 다시금 조정이 오면 그 이격도에 대한 축소, 확대 축소, 볼린저 밴드도 우리가 추세가 갈 때는 그 볼린저 밴드가 확대가 되면서 추세가 또 나가는 거고, 다시 조정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면 볼린저 밴드가 또 축소해서 이제 박스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시간이 되시면 좀 하시면은 매매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박노슈 트레이더 만나봤고요. 일단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같이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0.1%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11% 상승입니다. 3,39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1% 약보합입니다. 11,408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0.6% 하락세입니다. 42.8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유로 FX입니다. 0.07% 강세입니다. 1.1953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함께 확인해 봤고요. 저희는 웨슨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나스닥이 홀로 잠깐 마이너스권에 들어섰다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다우존스가 0.13% 상승해서 27,815선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 0.14% 상승해서 3,393포인트 지나가면서 신고가를 경신 중에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14% 상승해서 11,22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오늘도 상승 출발을 해줬고요. 아직까지는 좀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타겟의 매출이 증가함으로써 주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소매 판매 업종들이 굉장히 좋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홈디포나 월마트에 이어서 지금 타겟의 매출이 80%가 점프됐다고 하고요. 또 디지털 판매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19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타겟의 주가가 현재 8% 넘는 급등세가 포착이 되면서 현재 증시 이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코로나 확진세가 감소 추세에 들었다. 지금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긴 했지만 관계자들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신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 민주당이 코로나 부양책에 대해서 협상하기 꺼려한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시장에 좀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다우존스가 지금 0.2%가량 상승세 올리면서 지금 힘을 조금 더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해외 선물의 신 시청하시면서 3대 지수도 함께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증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저희는 트레이더들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차티스트 트레이더 만나봅니다. 차티스트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MVP고요. 저희 대회 진행되는 동안 지금 MVP를 한 3번 정도 차지를 하셨어요. 수익을 낼 때 이렇게 또 굉장히 크게 내시는데 어제도 MVP였죠. 어제 1,200만 원가량 그리고 오늘 520만 원 이렇게 크게 또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지금 8강전 들어와서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대회 시작할 때 페이스도 좀 잘 못했고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좀 크게 손실 한번 낸 적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좀 복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표정이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맞아요. 지난주는 정말 승점 1, 2점 차이로 너무 막 고생하셔가지고 그쵸. 너무 고생하셨는데 네. 표정은 좀 확실히 좀 좋아지신 것 같고 네. 표정이 좋아지시다 보니까 매매 트레이딩도 안정감이 좀 더 생기신 것 같고요. 최근 사거래일로 따지면요. 네. 이 차티스트 트레이더님이 낸 수익이 거의 한 얼마죠? 4천만 원입니다.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컨디션이 가장 좋은 트레이더분이시라고 보는데 저는 차티스트 트레이더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사강 거의 진출했다 막 보고 있는데요. 그쵸. 네. 트레이딩을 여기서 관두실 좀 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버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냥 계속 네. 거래하실 겁니까? 그대로 뭐 베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예. 제가 아무튼 뭐 이것도 뭐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손실도 실력이고 수익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회 초반전에 제가 좀 크게 손실 한번 낸 적이 있었었는데 네네. 일단 대회 그 운영 계좌는 제가 저 하프 정도 수익을 다 복구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다른 그 롱포지션 잡는 계좌를 통해 가지고 뭐 대회 동안 있었던 손실을 다 커버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수익된 측면을 봤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대회용 계좌를 또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도 지금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네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다행스럽게 지금 이번 주간 자체는 좀 트레이딩에 있어가지고 수익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또 언제 어느 순간 또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대회가 끝나는 그 날까지 제가 똑같은 계약수를 가지고 계속 좀 베팅하는 좀 트레이딩 좀 하고 있고요. 계속 그냥 그래서 하시겠다. 아마 좀 네, 아무튼 계속 하루하루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 제가 테이크하면서 가보려고 해요. 네, 역시 네. 그 황은호 트레이더님하고 차티스트 네네. 트레이더님은 그냥 뚝심 있게 무지하게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가던 길 그냥 가겠다. 맞습니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네. 자, 그럼 어제 오늘 좀 어떤 종목으로 트레이딩을 하셨을까요? 네, 어제 오늘은 제가 골드 상품을 주로 좀 매매를 했고요. 지금 또 지금 골드 포지션을 좀 잡으려고 좀 현재 집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골드 같은 경우에 어제 그 주가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제가 타겟을 놨고요. 그래서 어제 이 상승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난 월요일 날 그다음에 금요일 날 그 매수 쪽으로 좀 베팅을 해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취한 부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자체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강한 상승과 강한 하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향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현재 시간 뭐 11시 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새벽 시간대 돼야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혹은 또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또 조정 팬들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골드 상품 또 나스닥도 주로 이제 트레이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신고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언제라도 주가 자체가 갭 투자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네. 익절에 대한 부분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또 강한 조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나스닥, 골드라는 지수 그다음에 이제 금속 상품에 대해 가지고 큰 변동성이 나올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세를 좀 확인하고서 좀 매매 좀 하려고 지금은 포지션 없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골드와 나스닥을 지금 좀 때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포인트가 나오기만은요. 오늘 손익은 혹시 얼마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크게 좀 수익은 내지 못하고요. 지금 현재 스코어는 한 2,535불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대략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것 같고요. 이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제가 추세를 좀 확인하면서 또 배팅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 큰 수익이 아니라 그래서 불 붙었어요. 네. 말릴 수가 그래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2,500달러 정도의 수익 현재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시간 관계상 저희가 1부에서는 차티스트 트레이더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 2부 할 때 이따가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차티스트 트레이더는 골드와 나스닥 일단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개장 후에 나스닥이 밑으로 쭉 한번 뺐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위로 솟았다가 또 빼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도 잠시 후에 쉬었다가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